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지난 주말 연휴였는데요. 그래서 월요일 어제까지 녹화를 안 하고 오늘 화요일날 부동산 뉴스를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뉴스들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 며칠 주말 내내 뉴스들을 좀 찾아봐도 별로 이렇다 할 얘기가 없어요.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소강 상태인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소강 상태고 얘기가 없으니까 뉴스거리도 좀 없는 것 같아요. 했던 얘기 반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살짝 뉴스 읽는 게 지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렇다 할 뉴스는 없는데 몇 가지만 짤막하게 읽어보고요. 오늘 오전에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하고 왔거든요. 그거 편집 끝나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전문가들이 본 집값 앞으로 4년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대선이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빠르다면 빠르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길다면 길고 정신없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1년이 됐네요. 자, 집값이 어떨 것 같느냐 전문가분들한테 좀 헤럴드 경제 신문에서 물어봤나봐요.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일단 심교원 교수님 얘기했고, 그 다음에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렇게 여쭤봤나봐요.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사람들 의견이 집값 안정, 지금 사실 집값이 안정된 느낌이 사실 들긴 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 국면이 유지될 것이다. 사실 서울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 안에서도 몇몇 지역에 대한 분위기랑 사실 이제 경기도 또는 이제 수도권 또는 지방 쪽의 분위기들은 또 지방도 지역에 따라서 또 달랐던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집값은 수도권 서울 얘기겠죠, 주로. 그래서 일단 기사 보면 이래요. 전문가들이 현재 시장 안정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큰 틀에서 의견이 일치했지만 안정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주장의 결을 달리했다. 의견들이 좀 달랐다는 거죠. 일단 지금 당장은 안정화된 모양새가 보이니까 계속 데이터로서도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조금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이 들지요. 자,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권 첫 해에는 전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과열이, 그러니까 전 정부가 부동산이 좀 과열되게끔 많이 풀어줬다. 그거를 잠갔기 때문에 부동산 규제책을 진짜 역대급으로 세게 썼죠. 아직 물론 더 쓸 수 있는 카드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과열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 만큼 앞으로 2, 3년 동안은 집값 안정을 끌어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김지영 의원은 일단 규제의 어떤 기조를 이만 고삐를 쫙 쥐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간은 계속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하명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부동산 114에 있다가 직방으로 가셨나봐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값 안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입주 물량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안정기가 1년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대략 그러면 올해까지는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후년 상반기, 대략 그러니까 이분도 한 2년 정도, 1, 2년 정도는 안정기가 이어질 것 같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거래 절벽 역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뭐라 그랬느냐, 거래 절벽이 임기 중에 계속 이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매물 잠김 현상,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잠김 현상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분은 인사이트 시장 변화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냥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 같다 라는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리고 김규정 연구위원은 지난해 매매 거래를 한 수요가 많아서 남아있는 수요가 크게 줄었고 금융규제로 신규 수요 촉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 절벽은 유지될 것이다. 거래량은 집값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집값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수의 의견은 거래가 급감하는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니까 악영이라는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는 악영향, 그러니까 가격이 조정받거나 떨어지는 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의견에 이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분도 계신데, 이제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 말씀인데, 정부가 강남 집값을 인정하지 않고 잡으려고만 한다면 시장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향후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공급 확대 정책이나 수요 분산 정책도 준비해야 된다. 좀 기사가 너무 짧게 쓰여져가지고 어떤 배경 지식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나 좀 보고 싶은데 설명이 조금 짧은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니까 전문가들 얘기대로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가봐야겠는데 여러분들은 지난 1년 어떠셨던 것 같습니까? 글쎄요, 5월 달에 대통령 선거 있고 나서 진짜 5월부터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죠. 딱 지금 이맘때인데 그때 분위기랑 지금 분위기는 완전 다르네요. 그래서 6.19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결국 급기야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서도 조금 잠잠한가 싶더니 다시 또 불이 붙어가지고 연말, 그 다음에 올 연초까지 정말 정신없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어떨까? 올해는 확실히 이제 매물 잠김 현상도 그렇고 가격이 너무 오른 부분 때문에 수요층들 입장에서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그렇고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손발을 꽁꽁 묶어버렸죠. 그래서 재건축 거래 안 되는 것도 거래 안 되는 거고, 파리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금지 규정,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게 생기면서 거래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예 초기 단계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안전진단 기준 변경을 하면서 강화를 하면서 실제로 사업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수요를 차단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도 했고, 규제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사실 생기기가 만만치가 않죠. 재건축 투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큰 화두가 되는 것들이 많이 이제 죽기도 했고, 분양권 같은 경우도 규제 빡빡하게 들어갔고, 특히나 이제 작년 파리 대책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 50% 세율로 높이는 부분이 이제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되면서 최근에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계속 나온 얘기니까 자꾸 안 읽었는데, 분양권 거래량 급감했다는 기사는 계속 나오거든요. 매도인들이 세금 때문에 이제 못 팔아요. 세금 50%, 55% 세금 내면 프리미엄이 4억이면 2억 2천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 아예 그냥 매도를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이 부분을 고민하는 시즌이 온 거죠. 그래서 거래 절벽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관련해서 이런 시장 분위기 관련해서는 좀 봐야겠지만 저도 의견이 있고, 제가 이제까지 계속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또는 기회가 되면 부동산 별별 수다라든가 다른 관련 이제 어떤 얘기하는 공간에서 제 의견 얘기했던, 올해의 변수는 분양시장이고 하나는 이제 전세 가격 변동이라 그랬는데, 그 두 가지를 잘 변수를 보면서 올 연말 내년 어떻게 움직일지 좀 봐야 알겠죠. 항상 예측이란 게 어딨어요. 결국 돌아가는 거 보고, 저는 사실 작년 연말 올 초에 이런 식으로 급등할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예측 폭 범위에 벗어난 거고, 지금도 사실 또 봐야죠. 아무튼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매도 호가들이 막 쿡쿡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 심리적으로 위축될 만한 시절은 아니에요. 불과 얼마 받아줄게요, 얼마 받아줄게요, 지금도 얼마 받아주시기만 하면 팔아드릴게요 라고 하는 부동산들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과열된 시장의 분위기, 매도인 입장에서 이게 진정이 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격 호가가 떨어진 물건들이 나오고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꾸준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역전세난이라고요? 우리 집 전세값 올려달래요 라는 이데일리 신문의 기사입니다.
자,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2년 새에 5%나 올랐다. 관악구 같은 경우는 2년 전 대비 13%나 올라서 최고고, 서대문, 마포, 종로구도 9%대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 한번 볼까요? 2016년 8월 결혼하면서 직장과 가까운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전셋집을 구한 A씨는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 올릴 테니 재계약 여부를 빨리 알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심하고 있던 A씨는 화들짝 놀라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했더니 최근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1, 2년 전에 비해서는 전세가 이미 그 정도 올라가 있는 게 맞고, 그 정도 올려달라고 하면 뭐 그 정도 보증금 올려주는 게 맞겠다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올해 입주 물량이 진짜 많이 쏟아지는 지역들, 뭐 송파가 사실 언론에서 계속 거론됐기 때문에 송파구 주민분들한테는 사실 죄송하지만 계속 언론에서 나오니까 올해 헬리오시티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지 입주 물량이 있다 보니 그 물량 때문에 벌써부터 인근 지역의 전세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지금 기사에서는 마포구 공덕동을 얘기를 했는데, 올해 마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주 물량이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나?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마포자에 3차 있을래나요? 예, 별로 없어요. 이 인근에. 뭐 용산 쪽으로 넘어오면 효창, 사구역, 뭐 KCC 뭐 해봐야 199세대고, 마포자이 3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들이 없는 구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그렇게 송파라고 하는 뭐 이런 지역처럼 막 엄청나게 빠지는 모양새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기사에서도 얘기하지만 2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오른 금액이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2016년 1월 95.5에서 2018년 4월 101.1로 상승했고, 2년 전 대비 약 5% 오른 셈이다. 서울시가 한 5% 정도 올랐고, 관악이 13.3, 그 다음에 서대문구가 9.98, 거의 10%네요. 마포 9.97, 여기도 10%, 종로구 9.59, 구로구 9.09. 결국은 2년 전 전세를 얻었던 사람들이 올해 재계약하려면 전세 가격들을 대부분 한 10%선, 뭐 한 5%에서 10%선 정도는 올려줘야지 될 것 같다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얘기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자 받아들일 부분들 취해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죠. 기사에서 화자의 얘기처럼 전세 가격 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 집 전세가 떨어지겠지라고 안심하고 있지 말고, 지금 뭐 떨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오히려 2년 전 재계약하는 시점으로 올려줘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시세 흐름들 캐치하셔서 안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뭐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도 오늘 얘기는 하고 왔고 블로그에도 쓰긴 했는데요. 입주 물량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게 사실 전세 재계약을 하거나 세를 놔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냥 때 맞춰서 사람 오겠지 또는 내가 원하는 금액 받아야지 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격도 좀 싸게 놓을 수 있으면 놓고, 항상 이렇게 그 폭풍이 밀려올 때 바람이 밀어쳐 올 때는 움츠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빨리빨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진짜 전세 1,000만원 2,000만원 더 받으려고 하다가 그 욕심내다가 진짜 훅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봐와서 미리미리 대처하시라. 심상치는 않아요. 입주 물량들. 물론 멸실 물량도 있긴 하지만 입주 물량들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동네 전세 가격에 영향을 끼칠 만한 주변의 입주 물량들이 얼마 있나 없나 체크하셔가지고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좀 대비하시고 좀 싸게라도 놓을 수 있으면 놓고,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감안하셔서 또 너무 높게 들어가지 않는 지혜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뭐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사실 뭐 준비한 마지막 뉴스라기보다는 분양 얘기인데요. 사실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 얘기를 많이 해서 뉴스 읽을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분양 대행사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 대행사가 앞으로는 뭐 건설 면허가 있어야 분양 대행을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내용 때문에 앞으로 예견되어 있는 분양 일정들이 좀 다소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앞 얘기는 좀 얘기가 많은 얘기고, 그러니까 뭐 분양 대행사가 건설 면허가 있어야 되나 왜 그럴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는 좀 내용이 긴 얘기고, 결과적으로 그 여파가 앞으로 분양 나올 물량들이 조금씩 밀리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게 어떤 결과인데요. 그래서 예견되어 있던 분양들이 조금씩 다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약기 올해는 되게 중요한 변수인데, 분양 받는 게 정말 올해 재테크, 부동산 재테크 중엔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밀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지난주에는 아주 대박, 지지난주에 모델하우스 오픈하고, 지난주에 청약했었던 대박 단지는 하남 가밀 포엘시티였죠. 이번 주에도 견본주택이 오픈을 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고덕 6단지 재건축해서 분양하는 고덕차 일반 분양 물량이 864가구 있네요. 고덕 6단지는 위치도 좋지요. 고덕 5단지 바로 옆에, 고덕 3단지 바로 밑에 5호선 상일동역 이용할 수 있고, 브랜드는 뭐 자이면 굉장히 준수한 브랜드죠. 그래서 여기 분양 물량이 있고, 그 다음에 양평동 1가 영등포 중흥 S클래스 174세대 일반 분양인데, 이거 뭔가 싶어서 봤더니 시장정비 사업이더라고요. 시장정비 사업으로 들어가는 물량들 참 보기 힘든데, 양평동 1가 양평역 5호선에서 쭉 내려오면 그 물레동 양평동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한 174세대 일반 분양 물량이 있네요. 뭐 고덕자이 두말 하면 잔소리죠. 작년 가을에 이주할 때 가서 저도 현장 한번 보고 왔었는데요.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가서 보시고 청약하실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